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IDQ 인수를 드디어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런 종합적인 측면들을 살펴봤을 때 아이온큐가 양자 네트워킹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 신사업이 문제가 없고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통찰을 제가 발견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중요한 것 같아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월 6일 아이온큐가 IDQ 인수 완료 양자 네트워킹 보안 통신 분야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아이온큐는 IDQ의 양자 키 분배, 이제 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기술과 양자적인 방법으로 진정한 난수를 만들어서 이 보안을 강화시키는 양자 난수 생성기, 단일 광자 검출기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IDQ를 인수하게 되면서 IDQ가 보유하고 있는 약 300건의 등록 출원 특허를 추가하게 되면서 아이온큐가 보유한 특허는 900건 이상으로 늘어나서 이제 빅테크들과 견줄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점차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자 기술에서의 지적 재산권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고성능 양자 컴퓨팅 네트워킹 역량에 IDQ의 양자 보안 통신 검출 기술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양자 인터넷에 기반이 될 종합적인 양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제가 내피셜로 말씀드렸지만 아이온큐의 궁극적인 픽처는 뭐냐, 그림은 뭐냐, 이제 국가 단위 또는 이 정부 수준의 굉장히 큰 국가 양자 인터넷을 수주를 해서 그게 이제 수조 단위의 프로젝트를 아이온큐가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쪽으로는 앞으로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뭐 구축함, 더 나아가서 더 미래에는 뭐 전투기에도 양자 컴퓨터를 탑재시키는 양자 엣지 컴퓨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개를 제가 꿈꾸고 있는데 서서히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IDQ는 이미 싱가포르, 한국 등 국가 단위 양자 보안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유럽에도 양자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등 전 세계에 적용이 되고 있다. 특히 단일 광자 검출 시스템, 이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터 개발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다. 이게 이제 또 아이온큐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포토닉 인터커넥트, 이제 아이온큐의 큐비트를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러 양자 칩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수했다는 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큐비텍도 인수를 했고요. IDQ 인수를 통해서 양자 네트워킹, 양자 인터넷으로서의 역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 알리스 정보안보응용연구소, 그리고 미 공군연구소와 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3건을 체결했고요. 더 나아가서 채터누가에 본사를 둔 에너지 통신 기업인 EPB와 2,2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해서 미국 최초의 양자 컴퓨팅, 양자 네트워킹을 같이 하는 허브를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양자 네트워킹 분야로 점점 더 큰 계약을 따내면서 그쪽 분야의 역량이나 기술이나 탤런트나 고객, 특허까지 확보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표면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과거 이 양자 네트워킹 관련된 주요 계약과 그 의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24년 8월 이때 아이온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6불, 7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이 납니다. 이때 80억 원 규모의 570만 달러 규모로 알리스와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뭘 했냐면 블라인드 양자 컴퓨팅 프로토콜을 연구한다. 이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에 정보를 넣어서 연산을 시키는데 양자 컴퓨터가 그 정보를 인지할 수 없게 해서 이런 보안에 민감한 기관들이 양자 컴퓨터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의가 크죠.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국가 안보 기관들이 맘 편히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아닌 우방국들한테도 민감한 정보를 가져가서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건 1단계인데 4단계까지 하면 4천만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는 거 같이 공부를 했었고, 또 미 공군연구소와 2개의 계약이 나왔는데 9월 달에 5,450만 달러 4년간, 이게 거의 800억 규모였는데 이게 나오면서 또 아이온큐 주가가 한 9불, 10불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뭘 하냐, 양자 시스템을 배치 가능성 향상을 한다. 기존 통신 인프라에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다양한 환경에서 시스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견고하게 만든다. 이때 피터 제프메시오가 전장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국방 쪽으로 본격적으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이온큐의 기술들이 전장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4년 12월에 한 300억 정도 규모로 2110만 달러 규모로 미 공군연구소와 체결을 했는데, 이 뉴욕주 로마에 있는 미 공군연구소 센터에다가 양자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기존 통신 인프라와 호환성 또 한 번 나왔고, 지상기지국과 무인항공기, 드론 간의 자유공간 광 링크를 구축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더 빠르고 해킹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양자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하겠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 드론으로 사람과 탱크를 공격하고 이 현대전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기계들이 개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양자 네트워크의 이런 개발과 실제 배치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온큐에게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EPB와 최근에 4월 달에 300억 정도 규모의 2200만 달러 규모 계약이 나왔죠. 그리고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인수한 큐비텍이라는 회사가 AFRL과 체결한 계약인데, 아이온큐가 큐비텍을 인수하면서 아이온큐가 이 매출과 계약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인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4월에는 2200만 달러, 300억 정도 규모로 EPB와 미국 최초 상업용 양자 컴퓨팅 네트워킹 허브를 만들겠다. EPB 퀀텀 센터. 아이온큐의 최신 양자 컴퓨터 프로토 엔터프라이즈와 기존의 EPB의 양자 네트워크까지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여기에 사무소를 설립해서 양자 컴퓨터 네트워킹 응용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까지 한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큰 흐름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아이온큐는 신규 양자 네트워크 산업으로의 진출을 확고히 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주요 계약들, 큰 규모의 계약들을 따내서 현재까지 양자 네트워킹 누적 계약 금액이 얼마냐면요, 1억 불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원이 넘는다는 거는 뭐 이제 진출했으니 한번 보자 요 정도라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돈을 벌어오겠구나라고 추측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에 필요한 추가 역량들을 큐비텍이나 IDQ 인수로부터 획득하면서 그들의 특허, 그들의 고객까지 추가 확보했습니다. 숫자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적극적인 인수합병, 계약 규모 숫자를 명확하게 공개하면서 성장하는 기업 자체가 양자 분야에 없습니다. 뭐 리게티나 디웨이브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계약이 나와도 명확한 금액이 안 나오거나 나와도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빅테크들은 계약들도 잘 보이지 않고 계약을 하더라도 명확한 금액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외부 투자자로서 볼 수 있는 정보로는 아이온큐가 양자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모두에서 1등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요거는 저희 카톡방, 이 장기주주방에 계시는 나이온큐님이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처음 IDQ 인수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이온큐 주식 520만 주를 준다 그랬어요. 약 3% 지분을 주고 이제 SK로부터 IDQ 지분 50% 이상을 가져온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 인수 완료의 공시에 따르면요, 훨씬 더 적은 주식을 줬습니다. 더 적은 주식을 주게 됐다는 거는 아이온큐가 이거 협상을 좀 더 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 대상은 뭐였냐? SK가 소유하고 있던 IDQ 지분 50% 이상,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가로 아이온큐가 자기 지분을 SK에 지급을 했습니다. 실제 거래 대금은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올해 초에는 3,300억으로 봤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지분도 기존에는 3% 정도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1.7% 정도로 적은 지분으로만 IDQ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SKT는 이제 양자 보안 기술에서 직접 참여하다가 모종의 이유로 전략적인 주주로 포지션을 전환했는데요. 이 배경을 보면은 SK텔레콤이 2018년에 원래 스위스 양자 암호 통신 기업이었던 IDQ를 인수를 합니다. SK스퀘어가 분할하면서 IDQ의 1대 주주로 활동을 했는데,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의 높은 장비 가격, 그리고 기술도 어렵고 상용화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적 시너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T한테 IDQ는 골칫거리였던 거죠. 근데 IDQ를 아이온큐에게 넘기면서 아이온큐와 협력 관계도 확보하고 양자 컴퓨터와 AI 기술을 융합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SKT 입장에서는 깎아달라, 그러면 깎아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아이온큐는 어쨌거나 자사 주식 일부를 줘서 IDQ 주요 지분을 확보하고 글로벌 양자 보안 기술 역량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허와 전문 인력까지. 근데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을 최소화시켰죠. 여기 핵심 기술을 가진 IDQ 지배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거래였습니다. 이 거래를 제한하고 거래 조건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낸 사람이 누굴까? 바로 제가 어제 그저께 전달드렸던 조던 샤피로 재무계획 IR 상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 공을 인정받아서 이 사람이 양자 네트워킹 총괄 전무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 사람을 갑자기 올려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본인이 공이 있었다라고 본인 트위터에도 올렸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아이온큐의 여러 인수합병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온큐가 23년 1월에는 캐나다 인탱글 네트워크스라는 소기업을 인수했고 24년 말에는 큐비텍을 100% 지분 인수를 했죠. 흡수합병을 했는데 IDQ 같은 경우는 50% 이상 지분을 확보해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인탱글 네트워크스나 큐비텍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 내부로 완전히 흡수돼서 제품 통합, 기술 내재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탱글드의 양자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는 아이온큐 시스템에 흡수가 돼서 이식이 됐고요. 큐비텍의 경우 본인이 따온 계약이 이 미 공군연구소의 계약이 아이온큐에 계약이 됐죠. 근데 IDQ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대주주가 돼서 경영권을 확보했는데요. 기존의 IDQ 브랜드와 기존 고객 기반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회사보다 IDQ가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지사에 한 30명인가 4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미 IDQ는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고 솔루션, 고객도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과 생태계 확장 중심을 위해서 아이온큐가 대주주로서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가는 거고 이 두 회사는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아예 흡수합병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IDQ를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좀 있다. IDQ는 자체 브랜드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올해 가을쯤에 이제 제가 CEO와 의장님 인터뷰해봤을 때는 가을쯤에 템포 이제 슬슬 상업적 우위를 보일 것이고 그 이후로는 더 넓은 상업적 우위를 가진 이런 양자의 챗GPT 순간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와의 대형 계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사실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특별한 소식이 과연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딱히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좋지만 혹시나 좀 부진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모아가는 기간으로 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아이온큐가 지금 36개 정도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0개로 늘어나려면 이 코어라는 개념이 여러 개로 늘어나는 멀티코어가 돼야 되고 400개가 되려면 칩 2개, 3개를 연결하는 포토닉 인터커넥트 1000개 이상이 되려면 여기에 양자 네트워크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두 핵심 기술에 필요한 지금 기업들을 계속 인수하면서 커지고 있죠. 이런 명확한 성장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투자자로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 정리를 해보면 처음 아이온큐가 양자 네트워킹으로 확장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거 기존의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쪽이 잘 안 돼서 시선 돌리기냐 이런 식으로 불안감이 생기기도 했고 실제로 그 부분을 공매도 리포트가 공격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살펴보니 지난 한 1년 좀 안 됐지만 한 7, 8개월 동안 이 분야에서 꾸준히 신규 계약을 따내면서 원화로 1,4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대형 매출을 약속받았죠. 당장 인식되는 건 아니지만 차차 인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강소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역량, 특허, 고객까지 확보하면서 다른 기업들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IDQ와의 거래에서 아이온큐가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서 더 싼 가격에 좋은 회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돼서 아이온큐가 여전히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EO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신사업, 양자 네트워킹 확장이 리스크로 작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부진하기도 했는데 단기적인 불안감이 지금은 아직도 있지만 지금 제가 봤던 것 같이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잘해 나간다면은 장기적인 매출 상승과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흑자 전환 또 주가 상승은 견고하게 장기적 우상향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CEO 피터 셰프만은 양자 네트워킹이 첫 번째 현금 흐름으로 파지티브 이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양자 네트워킹까지 성공적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한다면 궁극적으로 아이온큐는 2030년까지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제 물론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연간일지 누적일지 모른다라고 했지만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연간 매출 10억 달러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플러스 흑자 전환까지 충분히 5년 안에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월가의 경우도 지금 예측치를 보면요. 올해 예상 매출이 8,500만 불 정도. 아이온큐가 75밀리언에서 95밀리언 제시했으니까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올해 한 8천만 불 정도 한다고 보고 작년 대비 2배죠. 26년은 또 2배에서 1억 7천. 그리고 27년에는 거의 2배에서 3억 불. 28년에는 5억 불. 이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2029년에는요 9억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5억 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성장세를 잘 유지한다면 무난히 2030년 연매출 10억 불과 흑자 전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저는 제 나름대로 근거와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통찰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 거는 저의 채널이 비록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라는 종목을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장기 투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 투자의 정도를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영상은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제가 굉장히 공부 많이 했고 또 링크드인에서 돈도 쓰고 이러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뿐만 아니라 영상 상세 설명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pending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시면요 제가 또 아이온큐 이후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차세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들도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마인드로 가는지 같이 독서 클럽도 하고 오프라인 미팅도 하고 이번에는 또 카라반에서 저희가 이제 멤버분들과 함께 오프라인 미팅하면서 심도 있는 얘기들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낼 텐데요. 혹시 저희 커뮤니티에 좀 더 관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pending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저와도 더 밀접하게 지내실 수 있고 저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베풀어 드린 것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